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K입니다. 앞선 문준영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오늘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잔혹한 범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고유정 사건에 대해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룸의 이면희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오늘 대법원 선고도 지난 1심 그리고 2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도로 보셨던 것처럼 대법원은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 검찰과 고유정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약 3달 만에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건데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고 씨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520여일 만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아무래도 그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판결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판결의 근거가 있을까요? 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전 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에서는 고 씨의 계획적 범행이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두 가지 범행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전 남편 살해 혐의부터 보겠습니다. 이 범행의 쟁점은 고 씨가 피해자 강모 씨의 성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 씨는 줄곧 성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살해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고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 씨가 피해자 강 씨를 살해해 사체를 훼손한 뒤 은닉한 행위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정한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고인이 살해 도구와 범행 방법을 미리 검색하고 졸피뎀도 처방받아 샀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 범죄로 봤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은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붓아들은 무죄로 지금 봤다고 했는데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이거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어떻습니까? 네, 의붓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대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고유정의 범행으로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다는 건데요. 검찰은 고 씨가 재혼한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아빠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때문에 새벽에 잠든 의붓아들을 몸통과 머리를 눌러서 질식시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심 공판에서 국가수 법의관과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국가수 법의관은 가슴과 몸통 부위에 점 출혈이 나타난 점을 근거로 해서 압착성 질식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정이 역시도 외상성 질식사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이런 추정 의견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압박해 살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고 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2심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의혹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고 씨 역시 무기징역 선고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석 달여가 지난 지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어느 정도 일단락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유족 측 입장에서는 줄곧 사형 선고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 대법원의 무기징역형 확정 판결 이후 내놓은 입장이 있나요? 네, 전 남편 유족 측에서는 앞서 이제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수차례 밝혀왔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있지만 무기징역이 내려진 피고인의 형량은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참혹한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고 씨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유족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숨진 의붓아들 부친의 입장은 더 격양된 입장문이었습니다. 숨진 의붓아들의 아빠 쪽에서는 끝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족은 이렇게 애끓는 심정이 좀 전달되는 것 같은데 이 사건, 이 고유정 사건 이후에 제주 사회에도 파장이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피해 사실 공표 논란입니다. 네. 고유정의 피의자 신분일 당시 긴급 체포되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수사기관이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불어일으켜진 겁니다. 이 밖에도 경찰이 비공개 브리핑 방식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초동 수사에 대한 부실 논란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당시 민감용 경찰청장이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수사 지휘부에는 경징계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신상 공개 결정에 고 씨가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 범죄자인 경우에는 미국처럼 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머그샷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올해 초 경찰은 정부 부처의 유권 해석을 얻어서 머그샷 도입 여부를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고유정 사건에 대해 경찰 실종 수사 당시에 초동 조치가 미흡해 시신 유기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범죄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실종 수사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고유정 사건이 불거질 때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있긴 했지만 또 일부 언론의 어떤 선정적인 보도 경쟁이 너무 과하다 이런 논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떠들썩했고 범행 자체가 참혹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좀 도를 넘어서 과열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네. 특히 피해자 신원 공개가 결정되면서 고 씨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뜬 소문들이 지역 사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지역사회의 소문이 또 과장돼서 온라인에 게재됐고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 없이 조회수 올리기용 온라인 기사가 무더기로 게재되는 폐해가 반복됐습니다. 고유정 사건 보도가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는 모방 범죄 가능성까지도 높이는 경향으로 치우쳐지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한국기자협회부의 분석 기사도 나왔는데요. 일부에서는 공익을 고려해서 취재 원칙을 지킨 사례도 있긴 합니다. 모든 언론사를 싸잡아 비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는 이유인데요. 다만 고유정 사건과 같은 강력 사건에 대해서 흥미 위주의 자극적 보도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유정 사건이 사건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또 당시 경찰 수사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